어릴 적부터 이모는 내게 특별한 존재였다. 엄마의 동생이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누나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그런 사이였다. 이모는 28배 결혼했지만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32살에 이혼했다. 그때 나는 21살이었다. 이모가 이혼하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을 때 부모님은 자주 이모를 집에 초대했다. 엄마는 동생이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되어 거의 매주 저녁을 함께했다. 자연스럽게 이모와 나는 더 가까워졌다. 이모는 밝은 성격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고 나는 그런 이모가 대단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이모가 술에 취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부모님은 출장 중이었고 나만 집에 있었다. 나는 급히 이모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이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홀로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준혁아, 미안해. 술 마시고 전화했어. 이모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모.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이모 옆에 앉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이모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이모는 내 손을 꼭 쥐고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술 냄새와 함께 은은한 샴푸 향이 났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모, 물 좀 가져올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모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조금만 이렇게 있자.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이모가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외로움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이모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이모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모를 여자로 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복잡해졌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지만 나는 이모를 대하는 게 어색해졌다. 이모는 아무렇지 않게 대했지만 나는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됐다. 죄책감이 들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느 주말 이모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다. 나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이모 집에 도착하자 이모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이모는 평소보다 더 젊어 보였다. 준혁아, 고마워. 혼자는 도저히 못 옮기겠더라. 이모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함께 무거운 짐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 이모의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시선을 돌렸지만 자꾸 이모를 쳐다보게 됐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모가 음식을 시켰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모는 새로운 직장 이야기를 했고 나는 학교 생활에 대해 말했다. 준혁아, 너 요즘 여자친구는 없어? 이모가 갑자기 물었다.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23이면 연애도 해야지. 청춘인데. 이모가 웃으며 말했다. 이모는요? 새로운 사람 만나요? 나도 물어봤다. 이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글쎄, 아직은 그럴 마음이 안 들어.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무섭더라. 이모 같은 분이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요. 내 말에 이모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해? 난 이미 35인데. 이모가 쓸쓸하게 웃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이모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말을 하고 나서야 내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모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시선이 길어지면서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어색하게 치킨을 한 조각 집어들었다. 준혁아, 너. 이모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짐 정리를 다 마치고 나는 이모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이모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뭔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이모 생각은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모가 가끔 카페로 찾아오면서 다시 마음이 흔들렸다.
어느 날 이모가 친구와 함께 카페에 왔다. 이모는 나를 보자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나는 주문을 받으러 갔다. 준혁아, 여기서 일하구나. 힘들지 않아? 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재밌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모의 친구가 나를 보며 이모에게 뭔가 속삭였다. 이모가 얼굴을 붉히며 친구를 쳤다. 나는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다. 주문을 받고 돌아서는데 이모의 친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조카 너무 잘생겼다. 완전 대학생 같아. 이모가 당황하며 친구를 말렸지만 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이모가 내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다는 게 좋았다. 그날 퇴근 후 이모가 카페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는 먼저 갔고 이모 혼자였다. 준혁아, 저녁 먹었어? 이모가 물었다. 아직이요. 나는 대답했다. 그럼 같이 먹을래? 이모가 살게. 이모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근처 일식당에 갔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이모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이었다. 준혁아, 너 요즘 나한테 좀 어색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당황했다. 내 행동이 티가 났던 모양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줘. 우리 사이잖아. 이모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침묵이 길어졌다. 혹시 나한테 부담스러운 게 있어? 이모가 다시 물었다. 아니에요. 이모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예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모가 내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인데? 이모한테 말해봐. 그 순간 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꾹 눌러 담았다. 이모에게 내 마음을 고백할 수는 없었다. 우리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다. 그냥 요즘 고민이 많아서 그래요.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이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어색한 대화로 식사를 마쳤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태풍이 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혁아, 집에 누수가 생겼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모의 목소리가 급했다. 지금 갈게요. 나는 우산을 챙겨 나갔다. 이모 집에 도착했을 때 이모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양동이로 받고 있었다. 머리카락과 옷이 젖어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는데 내일 아침에나 올 수 있대. 이모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물부터 막아야겠어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우리는 함께 누수를 막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했다. 테이프를 붙이고 수건을 덧대고 양동이를 여러 개 놓았다. 작업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 부딪히고 손이 닿았다. 그때마다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다. 휴, 이 정도면 오늘 밤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모가 이마에 땀을 닦았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둘 다 지쳐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준혁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모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컸을까? 이모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이모의 체온이 느껴졌고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모를 안고 싶었지만 참았다. 준혁아. 이모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네. 나는 이모를 내려다봤다. 이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이모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있었다. 나, 너한테 이상한 말 하나 해도 돼?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이든 괜찮아요. 나는 숨을 참았다. 너를 볼 때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조카로 봐야 하는데. 이모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모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이모의 손을 꼭 잡았다. 이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용기를 내서 말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변했다. 이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안 돼, 준혁아. 우리는 안 돼. 이모가 고개를 저었다. 왜 안 돼요?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인데. 나는 간절하게 말했다. 너는 내 조카야. 내 엄마의 동생이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일어서서 이모의 팔을 잡았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니잖아요. 이모가 나를 돌아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엄마는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모와 저만 중요해요. 나는 이모를 끌어안았다. 이모는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는 이모의 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렸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무엇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침까지 껴안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지만 서로의 감정을 알고 있었다. 만날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다. 추석 연휴가 다가왔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다. 나는 이모를 보는 게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다.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이모도 왔다. 이모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시선을 돌려야 했다. 식사 시간 동안 친척들은 이모에게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모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그 대화가 불편했다. 지은아, 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좋은 사람 소개받아봐. 큰이모가 말했다. 아직은 그럴 생각 없어요, 큰이모. 이모가 대답했다. 왜?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낫지. 할머니도 거들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괴로웠다. 이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이모도 일어서려는데 엄마가 말했다. 지은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혼자 가는 것보다 낫잖아. 괜찮아, 언니.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 이모가 거절했다. 그럼 준혁이가 데려다 줘. 밤늦은데 혼자 가면 위험해. 아빠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우리는 차에 탔다. 침묵이 흘렀다. 이모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나는 운전에 집중하려 했다. 오늘 힘들었지? 이모가 먼저 말을 걸었다. 괜찮았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친척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다들 그냥 하는 소리야. 이모가 말했다. 이모는 정말 재혼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이모가 나를 돌아봤다. 왜 그걸 물어? 궁금해서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이모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이모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모가 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준혁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대답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너는 곧 좋은 사람 만날 거고. 이모가 슬프게 웃었다. 이모가 아니면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모가 내 뺨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아직 어려. 전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이모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밖은 어두웠고 차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이모가 먼저 움직였다. 이모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다. 그것은 짧은 키스였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이었다. 이모는 곧 물러났고 급하게 차에서 내렸다. 미안해, 준혁아. 내가 미쳤나 봐. 이모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나는 이모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냥 지켜봤다. 이모는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들어갔다. 그 키스 이후로 며칠간 이모에게 연락이 없었다.
나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불안했다. 이모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준혁아, 지금 시간 있어? 이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급하게 물었다.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이모가 말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모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모. 내가 부르자 이모가 돌아봤다. 앉아. 이모가 옆자리를 가리켰다. 나는 이모 옆에 앉았다. 찬 바람이 불었다. 이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준혁아, 우리 정말 안 돼. 이모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나는 물었다. 이유가 수천 가지야. 내 엄마, 가족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미래. 이모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항변했다. 너한테는 안 중요할 수 있어. 하지만 나한테는 중요해. 나는 내가 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걸 볼 수 없어.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상관없어요. 이모랑 함께라면. 나는 말을 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거야. 나는 이미 결혼에 실패한 여자고 너보다 12살이나 많아. 이모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이모를 안았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이모가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이모가 내 품에서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준혁아, 나도 너를 좋아해. 정말로. 하지만 그래서 더 안 돼.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이모가 고백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전 이모랑 있으면 행복한데. 나는 말했다. 지금은 그래.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한다면 가족과 연을 끊어야 할지도 몰라.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이모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부모님과 가족을 생각하니 막막했다. 하지만 이모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생각할 시간을 줘, 이모. 우리 조금만 천천히 가요. 나는 간청했다.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약속해. 신중하게 생각하기로.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걱정을 나누고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다. 겨울이 왔다. 나는 학교 일정과 아르바이트로 바빴고 이모는 회사 일로 정신이 없었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매일 문자와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모가 만나자고 했다.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이모는 예쁘게 차려입고 왔다. 준혁아, 메리 크리스마스. 이모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모도요. 나도 준비한 선물을 줬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공기는 긴장되어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호텔 라운지로 갔다.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 준혁아, 나 결정했어. 이모가 진지하게 말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결정이요? 우리 한번 해보자. 이모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요? 이모가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는 않아. 무섭고 걱정되고 두렵기도 해. 하지만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이모가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이모를 끌어안았다. 후회 안 시킬게요. 약속해요. 조건이 있어.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 내가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까지는 비밀로 하자. 이모가 말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나는 동의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방을 잡았다.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느꼈다. 이모는 조심스러웠고 나는 서툴렀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준혁아, 사랑해. 이모가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이모. 나는 대답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이모와 조카로 행동했지만 둘만 있을 때는 연인이었다. 새해가 밝았고 나는 마지막 학기를 시작했다. 졸업이 가까워지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이모는 항상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줬다. 어느 날 이모가 갑자기 안색이 좋지 않았다. 구역질을 하고 어지러워했다. 이모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걱정했다. 그냥 감기인 것 같아. 괜찮아. 이모가 말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이모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강제로 이모를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불안했다. 의사가 진료실로 우리를 불렀다. 의사의 표정은 묘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이모와 나는 서로를 쳐다봤다.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임신 6주 정도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의사가 다시 말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와 차에 탔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충격이 너무 컸다. 준혁아 어떡하지? 이모가 울먹였다. 일단 진정해요 이모.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나는 침착하려 애썼다. 아이를 어떻게 하지?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모가 패닉에 빠졌다. 나는 이모를 안았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나도 무서웠다. 우리의 관계가 이제 숨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이는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것이고 동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모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는 물을 가져다 줬다. 나이도 많고 이혼한 몸인데 애까지. 이모가 중얼거렸다. 이모, 나이는 전혀 문제 없어요. 35은 충분히 건강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예요.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이모가 울었다. 말할 거예요. 이제는 숨길 수 없으니까. 나는 결심했다. 미쳤어? 내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알아? 이모가 소리쳤다.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생긴걸요. 나는 이모의 배에 손을 얹었다. 이모가 내 손을 잡았다. 무섭다, 준혁아.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 함께 하잖아요. 나는 이모를 꼭 안았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우리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다. 토요일 저녁 나는 이모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았다. 준혁이 왔네. 지은이도 같이 왔어? 엄마가 반갑게 맞았다. 네, 언니. 할 말이 있어서.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아빠도 소파에 앉으셨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무슨 일인데 둘이 같이 왔어? 엄마가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이모를 사랑합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엄마와 아빠는 멍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다. 뭐라고?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엄마,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모가 임신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는 벌떡 일어섰다. 준혁아, 너 제정신이야? 지은이는 내 이모야. 아빠가 소리쳤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는 대답했다. 엄마가 이모를 쳐다봤다. 지은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준혁이는 내 조카야. 이모가 고개를 숙였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너 나보다 12살이나 어린 아이를. 엄마가 울먹였다. 저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25이에요. 나는 말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아빠가 화를 냈다. 그날 밤은 최악이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이모를 비난했다. 이모는 계속 울기만 했다. 결국 우리는 집을 나왔다. 이모는 차 안에서 흐느꼈다. 미안해, 준혁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모가 자책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둘의 선택이었어요. 나는 이모를 위로했다. 내 부모님과 관계가 틀어졌어. 어떻게? 이모가 울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나는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부모님과는 연락이 끊겼다. 엄마는 이모와 통화도 하지 않았고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친척들에게도 소문이 퍼졌고 우리는 가족에게서 고립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모는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다녔고 나는 졸업을 준비했다. 우리는 함께 아이를 맞을 준비를 했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병원으로 와라. 나는 급히 병원으로 갔다. 엄마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엄마.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엄마는 나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지은이는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나는 대답했다. 가서 데려와. 같이 이야기하자. 엄마가 말했다. 나는 이모를 데리고 다시 병원으로 왔다. 우리는 조용한 상담실에 앉았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많이 생각했어. 화도 많이 났고 지은이를 원망도 했어. 하지만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한다면 내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비록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언니. 이모가 울먹였다. 조건이 있어. 결혼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 그리고 아이는 잘 키워.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지은아. 엄마가 이모를 봤다. 동생으로서 너한테 미안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지 못했어. 이혼하고 혼자 지내면서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언니. 나야말로 미안해. 이모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두 자매는 서로 껴안고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그날 이후 천천히지만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아빠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엄마가 설득했다. 친척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였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이모와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다.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가족들이 참석했다. 몇 달 후 이모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작고 예쁜 아기였다. 엄마와 아빠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손자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엄마가 물었다. 준서로 지으려고 해요. 준혁이의 준자를 따서요. 이모가 대답했다. 좋은 이름이네. 엄마가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이모와 나는 아기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힘든 길이었지? 이모가 물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이모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과 편견에 맞서야 했다. 가족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사랑은 때로 상식을 벗어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우리의 사랑이 그랬다.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진실했고 그래서 아름다웠다. 아기 준서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면서 이모와 나 그리고 우리 아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다. 비난받을 수도 있고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